안녕하세요. 메이트릭 회원 여러분. 요즘처럼 더운 여름철에는 미세먼지 농도에 더욱 민감해지기 마련인데요. 점점 경고 발령이 잦아지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국내 연구진으로부터 대기오염 물질을 감지할 수 있는 신소재와 제거 기술이 개발돼 환영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보시게 될 김기현 교수님도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과학기술인상 6월 수상자로 선정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을 직접 찾아뵙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김기현 교수님이십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연구와 연구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대기 중에 여러 가지 해로운 물질들이 존재하는데 특히 휘발성 유기화 물질, 또 압취 물질 이런 물질들을 공기 중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신소재 물질들을 합성해서 개발하고 또 그런 물질들 중에서 어떤 게 더 효과적으로 그런 휘발성 유기화 물질을 없애주는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해로운 물질들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떤 감지하는 기술, 또 제거하는 기술 이런 걸 이제 동시에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휘발성이 강한 대기오염 물질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 고농도로 밀집이 되어 있으면 정말 발암 물질도 생성이 된 만큼 많이 좋지 않다는 거는 모든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공기의 질에 대해서 심각도가 좀 최근 들어서 많이 높아진 상태잖아요. 이 교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한국의 대기오염 물질의 그런 수준이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많은 오염 물질들은 사실은 이제 옛날보다 많이 좀 낮아진 게 많은데, 네. 물론 공기 다 좋아졌다는 건 아니고 낮아진 게 많은데, 이제 그 오염 물질들이 낮아지는 속도보다는 사람들이 오염 물질들이 나쁘다라고 인식하는 그 속도가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88 올림픽 하던 그런 시점보다 예를 들어 한 10배 이상 농도가 더 떨어지고 낮아지긴 했지만 네. 지금은 이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미세먼지라는 게 별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특별히 더 나쁘다 어떤 그 표면적으로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이제 내면적으로 보면은 먼지의 양은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런 먼지를 구성하는 성분들이 좀 더 해로운 물질들이 더 많아졌다면 질적인 면에서는 좀 더 나빠진 것도 사실이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면이 같이 존재하죠. 옛날엔 우리가 어떤 그런 걸 별로 생각하지 못했었고 요즘은 이제 시기 차이가 더 많아졌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 휘발성이 강한 대기오염 물질의 이 악취 성분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그런 환경 시스템이 다양할 것 같은데요. 기존 환경 분석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 그 수준이 어디까지 왔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없애는 쪽, 제거하는 기술 쪽을 보면 우리가 이제 오염물질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가 이렇게 중요한데, 산업체라든가, 이런 그 대량으로 뭔가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지속적으로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고, 또 어떤 그런 기술 개발을 통해서, 어떤 실질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까지 잘 와닿지가 않는데, 이제 가장 큰 관심은 실제 이런 실내 오염, 사람들이 생활하는 환경에서 어떤 그런 물질들이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약 한 80% 정도의 시간을 실내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어떤 실내 환경에서 이제 그런 물질들이 존재하면 바깥보다 훨씬 작은 양이어도 그게 어떤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그런 데 대한 이제 관리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 네. 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요즘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기청정기라든가 네. 그런 제품도 또 많이 사용하고 또 공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들 많이 보이죠. 네. 미세먼지 그래서 측정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휘발성 유기화물질 이런 성분들은 이제 공기 중에 중요한 오염물질이 먼지, 가스 이렇게 나눴을 때 먼지는 물리적인 분리가 상대적으로 쉬운데 네. 가스는 아직까지 현재 기술로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웬만큼 좋은 제품들도 이렇게 보면 한 뭐 50% 정도 제거가 된다든가 자연적으로 문을 열어도 없어지는 뭐 그런 수준보다 조금 더 좋을까 뭐 그런 차원이니까 어떤 좀 기술적인 개발이 더 많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구나. 이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이 금속 유기 골격체와 같은 이 신소재를 이용한 그런 대기질이 개선된다고 하셨는데 이 원리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건지 그 과정과 원리가 좀 궁금합니다. 그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뭐 금속 유기 골격체란 건 우리가 개발한 게 아니고 네. 뭐 사실 한 2만 가지 정도의 그런 소재가 존재하고 또 금속 유기 골격체와 마찬가지로 또 뭐 굉장히 다양한 새로운 소재들이 존재하는데 네. 어떤 그런 물질들을 공기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관점에서는 아직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좀 집중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은 소재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실제 실내에서 어떤 특정한 해로운 물질들을 어떤 소재와 소재를 결합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없애줄 수 있느냐 어떤 그런 관점에서 연구를 많이 하는 거죠. 효율성에서 더 그렇죠. 중점을 두고 그렇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많은 물질들이 만들어져 있지만 그게 어떤 면에서 얼마나 좋다라는 게 다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것들이 무수히 쏟아져 있으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찾아서 사용하면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또 효율적으로 공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냐 이런 게 이제 그걸 찾아내는 게 그렇죠. 마찬가지네요. 찾아내면서 또 이제 좋은 걸 찾으면 이제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는가를 또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지름길이기도 하고. 그렇군요. 이 공기청정 기술이 이 분진 제거 효과는 탁월하지만 이를 감지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이 매우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환경 분석 기술은 어느 정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어떤 생활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해로운 물질들이 환경부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기준으로 따지면 네. 실내 공기질을 오염하는 그런 실내 대기오염 물질 네. 또는 이제 압취 물질 그런 크게 이제 두 분류가 존재하는데 주로 실내 오염 물질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그 어떤 관리 대상 종목이 좀 단순하고 좀 제한적이고 이제 압취 물질들은 종류가 많고 또 분석하는 것도 이제 상당히 복잡한데 네.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많이 연구한 것은 이제 그런 소재 개발을 하나의 축으로 보고 네. 또 하나의 축은 그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악취 물질들 이런 게 이제 정상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5가지의 어떤 독립적인 시스템을 활용해서 그 시스템마다 어떤 특정한 물질을 찾는 이런 이제 기술이 환경부에서 지정한 방법인데 우리 연구실에서는 어떤 하나의 시스템으로 그 GCMS라는 그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한 개의 시스템으로 전체를 다 찾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새로운 2015년도에 이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과 함께 전자담배 유해물질을 측정하는 분석법도 개발을 하셨는데 네. 이 질량차 추적법의 진행 과정과 이 원리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랑 비슷한 건가요? 뭐 큰 틀에서는 분석이라는 면에서는 비슷한데 네. 내용적으로는 좀 많이 다른 게 어떤 건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담배 사람들이 많이 피는 보통 담배 그런 담배들은 어떤 뭐 헬스 캐나다라든가 그 담배에 대한 유해 물질을 찾는 실험 방법이 이미 또 표준화된 방법이 존재하는데 전자담배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롭게 최근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런 전자담배에 알맞는 어떤 실험 방법, 전자담배를 사용하면 어떤 해로운 물질이 존재하고 그런 해로운 물질은 어떤 표준 방법으로 측정해야 한다 이런 이제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가이드라인이 없네요. 그렇죠. 식약처에서는
이제 우리 연구실에 어떤 그 지원을 하면서 일종의 한국형 표준시험법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전자담배를 사용할 때는 전자담배의 어떤 연기를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법. 그리고 이제 그렇게 채취했을 때 시료를 어떻게 처리해서 어떻게 분석하는가. 뭐 이런 어떤 전반적인 프로토콜을 우리 연구실에서 이제 만들었죠. 예를 들어 대표적인 그 채취 방법으로 질량차 추적법이라는 게 뭐 어떤 새로운 완전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네. 기존에는 어떤 전자담배를 발생하는 어떤 유해 물질을 조사할 때 전자담배 연기를 채취한 다음에 그 연기 안에 어떤 성분이 있는가 분석하는 거로 끝이 났는데 우리는 전자담배 연기를 채취할 때 그러니까 전자담배를 사용하기 전에 용액이 남아있는 것, 뭐 사용하고 난 뒤에 용액이 사용된 것. 그래서 실제 전자담배가 연기를 뭐 10리터를 발생했다면 그 10리터 발생하는 데 따른 전자담배 용액의 사용량을 같이 측정을 해서 사용량에 대비한 연기 발생량. 그러니까 예전에는 연기 속에 뭐가 있다는 것만 찾았지 얼마만큼의 전자담배 용액이 소모되면서 얼마만큼 그 유해 물질이 만들어진다 이런 관점을 본 게 아니라 단순히 어떤 농도만을 했는데 우리는 그 꼬리표를 붙인 거죠. 예를 들어 뭐 1mg이 사용돼서 포말데하이드가 뭐 100mg이 만들었다, 뭐 100마이크로그램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발생하는 물질들마다 실제 전자담배의 사용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어떤 배출 규모, 농도만이 어떤 기존에 발표되던 데이터베이스인데 우리는 그 농도 플러스 발생량, 뭐 그런, 그렇죠. 그런 걸 어떤 하나의 표준적인 시험 방법으로 제시를 했고, 최근에는 이제 외국에서 나오는 많은 논문들도 우리가 어떤 제시한 그런 방법들을 많이 따라하는